자, 교재는 43페이지입니다. 5장부터 시작하고요. 명령어와 친해지기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명령어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뭐 타입이라든지 which, man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6장 redirection 주제에서 cat, sort, unique, wc, grab, head, tail, t 등의 명령어들을 배웁니다. 6장에 나오는 명령어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리눅스 시스템 활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3페이지고요. 우리 교재는 44페이지입니다. 자, 명령어가 뭔지 우리 교재에서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4가지 정도로. 자, 첫 번째 명령어란 슬래시 유저 슬래시 bin 디렉토리에서 죄송합니다. 본 파일처럼 실행 프로그램을 말한다. 실행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명령어들을 우리가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어란 셀에 내장되어 있는 명령어다. 줄여서 내장 명령어 또는 내부 명령어라고 합니다. 자, 배시는 셀 빌트인이라고 하는 다수의 명령어를 내부적으로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cd 명령어입니다. 자, 셀 빌트인 이걸 내장 명령어라고 부릅니다. 빌트인. 자, 좀 전에 빌트인 내장 명령어를 했고요. 그러면 바이너리 디렉토리 유저 디렉토리 안에 있는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있는 각각의 프로그램들 명령어들을 우리가 외부 명령어라고 합니다. 외부 명령어. 자, 이걸 좀 더 다르게 정리하게 되면은 명령 유형을 우리 교재는 4가지로 구분했지만 우리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장 또는 내부 명령어, 두 번째 외부 명령어. 자, 내장 내부 명령어는 배시 셀에서 제공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즉 어떤 명령을 입력하면 배시가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 명령인지 찾아서 실행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배시 자체에서 특정 명령, cd 명령어 같은 것을 바로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외부 명령어는 좀 전에 봤던 디렉토리 이해하고요. 바이너리 디렉토리도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에 있는 명령어들을 우리가 외부 명령어라고 합니다. 외부 명령어. 자, 이 2가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명령어는 셀 함수다. 자, 나중에 간단하게 환경 설정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셀 함수가 어떤 건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5장에서 중요한 부분 별칭. 자, 이 별칭은 현재 우리가 리눅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편의성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방법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별칭은 다른 명령어로부터 우리만의 명령어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즉 사용자만의 명령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명령어들을 가지고 새로운 명령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PT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자, 먼저 배우는 명령어는 타입 명령어입니다. 자, 교재 44페이지 타입 명령어 제목 보세요. 제목. 명령어 타입 표시. 타입은 유형이죠. 자, 그래서 타입 명령어 뒤에 커맨드 명령어 적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실습 예제 보시면 타입 뒤에 타입 명령어 적습니다. 그러면 이 타입 명령어는 이 명시한 명령어가 내장 명령어인지 또는 외부 명령어인지 알려줍니다. 심지어 그 명령어가 어떤 것으로 알리아스 별칭되어 있는 것도 알려줍니다. 자, 먼저 타입 명령어 자체에 대해서 얘가 내장 명령어인지 또는 외부 명령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타입, 그 다음에 타입 적어주시면 됩니다. 결과 타입 is a cell built-in. 셀 빌트인이 바로 내장 명령어다, 내부 명령어다 하는 겁니다. 자, 타입 ls. 자, 지금은 알리아스 된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방법은 우리가 이따가 배웁니다. 자, 타입 cp. cp is 슬래시 bin 슬래시 cp. 자, 따라서 이 의미는 cp라는 것은 이 디렉토리에 있는 실행 프로그램이다. 즉 외부 명령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간단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타입. 자, 타입 명령어는 명령어 유형이 셀 빌트인이다. 타입 ls. 자, 알리아스 되어 있다. 타입 cp.
외부 명령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타입 확인 적어주세요. 타입 확인. 자, 우리가 지금 내부 명령어와 외부 명령어를 구분 지었는데요. 앞으로 사용할 명령어가 내부 명령어인지 외부 명령어인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사용하시다 보면 내부 명령어인지 외부 명령어인지 유닛을 좀 더 계속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할 부분은 뭐가 내장 명령어, 내부 명령어인지 뭐가 외부 명령어인지 기본 개념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어 which입니다. 실행 파일의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위치. 그래서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which 뒤에 ls입니다. 즉 ls 명령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결과물은 bin /ls 여기에 위치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which cd입니다. cd 결과를 보시게 되면 user bin which 이 which 명령어가 여기에 위치하는데 즉 which 명령어는 no cd in 가로 안에 있는 이 경로상에서 cd라는 명령어를 발견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cd라는 명령어가 없다는 것을 복잡하게 알려준다라고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cd 이와 같이 어떤 경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cd라는 명령어는 내장 명령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확인해 볼게요. which ls which cd. 자, 확인합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다 하신 분들은 which 확인이라고 적으세요. 지금 우리가 리눅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뭔가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다가 또는 리눅스를 좀 다루다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을까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which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 이런 파일 찾기, 명령어 찾기는 나중에 학습할 find 명령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확인 다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볼게요. 44페이지. 자, 타입 명령어 타입 표시. 타입 명령어는 셀의 내장 형식으로 명령어 이름을 입력하면 셀이 실행하게 될 명령어가 어떤 타입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된다. 타입 그 다음에 커맨드. 자, 결과는 확인해 봤고요. 자, 쭉 넘어가서 45페이지. which 실행 파일의 위치 표시. 자, 때때로 시스템에 하나의 실행 프로그램이 여러 버전으로 설치되곤 한다. 데스크탑 시스템에서는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대용량 서버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실행할 프로그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치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요 두 개의 업무 박스 실습을 우리가 진행했고요. 두 번째 업무 박스 아래에 문단을 보시면 위의 내용은 알 수 없는 명령어라는 메시지를 복잡하게 표현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명령어 도움말 기능 보겠습니다. 도움말이니까 그 help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자, help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셀 빌트인이라고 해서 배시 자체에서 어떤 명령어에 대해 도움말을 제공해줍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 자체에서 도움말 기능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help cd 셀에서 제공해주는 겁니다. 네, 명령어 적고 대시 두 개 help 하게 되면 이 명령어에서 제공해주는 도움말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elp cd 하게 되면 cd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옵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잘렸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make 디렉토리 대시 두 개 help 하게 되면 마찬가지 usage 그 다음에 얘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이 명령의 옵션이 어떻게 되느냐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lp cd. 자, 보시듯이 내용이 좀 많이 나오죠. 자, 화면 초기화하고요. 자, make 디렉토리 help. 자, 나옵니다.
자, 입력 확인하신 분들은 헬프 확인이라고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네, 확인하셨네요. 자, 클리어해서 화면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움말 기능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움말 기능은 맨이라고 있습니다. 맨 또는 메뉴 페이지 또는 맨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자, 맨 페이지, 맨은 프로그램의 매뉴얼 페이지를 펼쳐줍니다. 자, 맨 뒤에 프로그램, 즉 명령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맨 ls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내용이 화면에 뿌려집니다. 자, 일단은 입력을 해볼게요. 리눅스에 가셔가지고 맨 ls, 자, 맨 띄우고 ls입니다. 맨 ls. 자, 그러면 이제 이 터미널 화면에 가득 찼죠. 자, 이 가득 찬 화면에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콜론이 보일 겁니다. 콜론. 자,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것은 이 맨 페이지에 보여줄 내용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엔터키 한번 눌러보고요. 엔터키를 누르면 한 줄 한 줄, 한 행씩 확인이 가능하고요. 스페이스바 눌러봅니다. 그럼 페이지 단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시면 페이지 업이나 페이지 다운이 있을 겁니다. 자, 페이지 다운. 자, 어디까지 누르시는지 계속적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페이지 내용을 확인 다 했어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맨 페이지 끝이 올려놓으면 end라는 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페이지 업 하게 되면은 이전 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스크롤 업, 스크롤 다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맨 페이지 종료하겠습니다. 키보드의 글쎄 Q를 누르면 맨 페이지 빠져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신 분들 Q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확인하셨네요. 자, 교재 45페이지에서 헬프 받았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에 있는 표 5-1 맨 페이지 구조입니다. 자, 맨 페이지 구조가 이런 섹션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각 섹션별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걸 다 암기를 하셔도 되냐?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섹션별로 이런 의미를 가진 걸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 그 섹션을 사용한 맨 페이지 기능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교재 48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PPT에서는 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사용법, 섹션 번호를 위해서 도움말 보기입니다. 맨 페이지 확인하기입니다. 맨 하고 섹션 번호를 적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적으시면 돼요. 자, 패스워드, 명령어를 하고 있는 사실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 파일. 자, 패스워드 파일의 5번 섹션은 뭐냐면 파일 포맷입니다. 패스워드 파일의 파일 포맷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패스워드 파일이고 패스워드 is a text 파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발음은 패스워드라고 하지만 우리가 명칭으로서는 PASSWD입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섹션 번호가 이 결과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패스워드 5번 섹션, 왼쪽에 패스워드 5번 섹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도움말 기능으로 사용한 것이 좀 전에 봤던 헬프도 있고 현재 봤던 맨도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주의사항이 섹션 번호를 말씀드렸는데 섹션 번호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든 섹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어떤 세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 세션 번호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맨 뒤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옵션을 보려면 맨 뒤에 명령어부터 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봤던 맨 ls와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시면 48페이지에 propose what is info라는 명령어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서 스킵하겠습니다. 자, 교재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51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별칭입니다. 별칭으로 나만의 명령어 만들기입니다. 자, 별칭을 만들기 전에 PPT 화면부터 볼게요. 9페이지 보시면 자, 세미콜론 기능이 있습니다. 세미콜론으로 각 명령어를 구분해서 한 줄에 하나 이상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커맨드 1 세미콜론, 커맨드 2 세미콜론, 커맨드 3 세미콜론, 점점점 계속 세미콜론 붙여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순서대로 해당 커맨드를 실행합니다.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예제 볼게요. cd user 세미콜론 ls 세미콜론 cd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자, cd user입니다. 자,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센토스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틸드라는 키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절대 경로 방식을 사용해서 user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했습니다. 최상의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user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ls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즉 user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에 해당 작업 디렉토리에서 ls 명령 결과가 아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 수행이 됐으면 그 다음 명령은 cd-, cd-는 이전 디렉토리로 가는 거죠. 직전 디렉토리로 갑니다. 자, cd user 이 디렉토리 이동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자 홈 디렉토리 있었죠. 그래서 어느 코스로 이동하느냐 /home /CentOS 디렉토리 이동했다는 것을 화면에 뿌려주고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틸드 사용자 홈 디렉토리임을 알려줍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d user 세미콜론 ls 세미콜론 cd 그리고 마이너스 엔터. 자, 여기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세미콜론 확인 적어주십시오. 세미콜론 확인. 자, 이번 실습의 목적은 cd/user, ls, cd- 이 각각의 옵션이 아니고요. 명령 인재가 아니고요. 세미콜론을 이용을 해서 명령어를 한 줄에 적어서 순차적으로 각각의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별칭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별칭 생성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alias라고 입력하시고요. alias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인데 요 이름 부분이 바로 별칭입니다. 별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꼴 하고 나서 스트링이라는 부분에 명령어 적어주시면 되고요. 스트링 양 사이드에 싱글 코테이션으로 시작하고 싱글 코테이션으로 끝나야 됩니다. 자, 예제 보도록 할게요. alias 푸 이꼴 싱글 코테이션 열고요. cd/user 세미콜론 ls 세미콜론 cd 띄우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싱글 코테이션 닫고요. 자, 그러면 이 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3개의 명령어를 매칭시킨 겁니다. 그래서 푸라는 것을 입력하게 되면 cd/user, ls, cd 이 명령어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위에 명령 형식에 맞게끔 푸는 이 부분, 네임이라는 부분이고 cd/user, 세미콜론, ls, 세미콜론, cd 는 명령 구문에서 스트링이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라는 새로운 명령어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alias된 현재 우리가 만든 alias 즉 별칭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alias라고 입력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리아스 푸 해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내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알리아스 푸. 자, cd 유저 그다음에 세미콜론 else 세미콜론 cd 대시 해서 싱크대시 닫고요. 엔터 키 누르겠습니다. 자, 알리아스 음영에서 우리가 만든 푸라는 새로운 명령어 별칭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죠. 저는 어제 테스트하면서 만든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결과 확인하신 분들은 별칭 확인이라고 누르십시오. 별칭 확인.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명령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 입력이 잘못되었다 했을 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 기능 없습니다. 삭제하고 다시 만드셔야 돼요. 자, 알리아스 별칭 삭제는 알리아스 푸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별칭 해제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알리아스 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푸라는 별칭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분들 별칭 해제라고 적어주세요. 별칭 해제. 자, 별칭 수정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은 unalias 명령을 사용해서 해제하고 다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수정하는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편집기를 배우고 나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편집기를 배우지 않아서 오늘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클리어하겠습니다. 자, 5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51페이지에 보면은 세 번째 명령 박스 볼게요. 자, 세 번째 명령 박스 보시게 되면 타입2. 자, 이 타입 명령어 사용하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만들 별칭이 현재 리눅스 시스템에서 존재하는지 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베이시 타입2 not found 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타입 명령을 활용하셔가지고 체크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알리아스 예제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자, 우리가 풀을 만들고 해제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알리아스 푸 cd 유저 ls cd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푸 입력에서 실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풀을 입력하게 되면은 cd/user ls cd-가 이 풀라는 새로운 별칭으로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커맨드가 순차적으로 실행된 결과를 화면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사용할 걸 한 번에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별칭 실습 완료라고 적으세요. 별칭 실습 완료. 네, 다 하셨네요. 자, 52페이지 세 번째 없는 박스입니다. 세 번째 없는 박스는 unalias 별칭으로 해서 우리가 만든 별칭을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다이렉션입니다. 유닉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리다이렉션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다이렉션, 방향을 재지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는 이 출력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력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두 번째 문단 읽어보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IO는 입력 출력을 뜻하고 그래서 인풋 아웃풋의 약자가 IO입니다. 자, 명령은 리다이렉션 통해서 파일로부터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는 파일로 출력할 수 있더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즉 파이프 연산자가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해서 명령어들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의 개념은 우리가 파이프 공부할 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요.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러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 표준 입력을 스탠다드 인풋이라고 하고요. 자, 얘를 줄여서 std 스탠다드 인풋 줄여서 in, 그 std in. 자, 그 다음에 표준 출력 스탠다드 아웃풋입니다. 자, 줄여서 std out out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자, 줄여서 stderr이라고 하고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표준 입력, 표준 출력,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장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입력은 대표적으로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그 입력 장치가 되는 거죠. 표준 출력은 출력 장치입니다. 바로 모니터죠. 화면입니다. 모니터 화면. 자, 표준 에러가 있습니다. 표준 에러는 우리가 어떤 명령을 실행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에러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에러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어디로 출력이냐면 화면입니다. 그 표준 에러의 출력 방향이 화면입니다. 자, 요거 이 개념이 어렵습니다. 표준 에러.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표준 입력, 출력 에러가 있다. 각각 줄임말이 std in, std out, std error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런 명령들을 우리가 파이프 연산자하고 같이 결합해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교재 55페이지는 있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쭉 보면요. 모든 것은 파일이다. 지난번에 한번 유닉스는 디렉토리도 파일로 취급하더라. 파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파일로 관리합니다. 자, 라는 유닉스 정신을 상기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자. LS와 같은 프로그램은 사실 표준 출력이라고 불리는 특성 파일에 이 명령어에 대한 결과를 보내고 표준 어루라는 또 다른 파일에 그 상태 메시지를 전송한다.
자, 기본적으로 표준 출력과 오류 모두 화면에 연결되어 있고 디스크 파일을 따로 저장하지 않더라. 즉, 어떤 내용을 출력할 때 화면에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러 내용도, 에러 메시지도 화면에 표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게다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표준 입력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입력 내용을 가져오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키보드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즉, 표준 입력이 키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출력 방향 지정 I/O 리다이렉션이라고 하고요. 이 기능으로 출력과 입력의 방향을 변경할 수가 있다. 자, 표준 입력, 입력 장치 키워드죠. 입력을 파일로 할 수 있어요. 표준 출력 화면입니다. 파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리다이렉션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출력은 화면에 나타나고 입력은 키보드로부터 인식되지만 I/O 리다이렉션으로 이러한 방식을 변경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시는 게 표준 출력 재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56페이지입니다. 표준 출력 재지정입니다. 자, I/O 리다이렉션은 출력 방향을 재정의할 수 있다. 화면에 출력하는 대신 다른 파일에 출력되도록 지정하기 위해서 파일명 앞에 자, 크다 기호입니다. 이 크다 기호 다음에 리다이렉션. 자, 이게 출력 재지정입니다. 앞으로 출력 리다이렉션이라고 읽겠습니다. 이 기호를 출력 리다이렉션이라고 읽겠습니다. 자, 출력 리다이렉션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출력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게 되면 ls-l user-bin 그럼 이 ls 명령어 수행 결과는 어디에 출력되냐? 화면입니다. 자, 그런데 출력 재지정 기호를 사용해서 얘를 방향을 화면이 아니라 파일로 지정한 겁니다. ls-output.txt라는 파일로 출력 방향을 재지정한 겁니다. 자, 따라서 ls-l ls 명령의 수행 결과가 화면이 아니라 파일에 저장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s-l user bin txt 자, 엔터키 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출력 재지정 입력 완료라고 적으세요. 출력 재지정 입력 완료. 자, 이 기호를 보시게 되면 하사표와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결과를 어디로 넘기겠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at 명령을 통해서 ls-output.txt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러한 내용들이 화면에 나타나야 하는데 파일로 이 결과가 저장된 것을 cat 명령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리어해서 화면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표준 출력 재지정 두 번째입니다. 이 실습은 어떤 실습이냐면 존재하지 않는 이름을 사용해서 표준 출력 재지정하기 주제가 이건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ls-l bin user ls output 자, 입력하고 엔터 켜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 완료라고 적어주세요.
네. 자, 이 메시지가 에러 메시지입니다.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ls 명령어에서 cannot access /bin /user 해당 디렉토리에 접속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파일이나 그러한 디렉토리가 없다. 그런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 메시지는 상태 메시지, 에러 메시지입니다. 즉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자, 우리 앞전에 했죠. 표준 에러입니다.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안 만들어지고 그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출력됩니다. 화면에.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ls-l 그 다음에 ls-output.txt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 파일의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0이죠. 0. 0입니다. 자, 이 사이즈가 왜 0이냐? 우리가 좀 전에 이것도 보여야겠네요. 사이즈 0이라는 거 보기 전에 이렇게 볼게요. ls-l user bin ls-output.txt 하고 ls-l ls-output.txt 자, 파일 사이즈 봅니다. 파일 사이즈 이 파일 사이즈 현재 실수 가지고 이 출력 재지정 기호 출력 리다이렉션의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자, 적어주세요. 파일 크기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파일 크기 확인. 자, ls-l에서 나오는 파일 크기는 기본 크기 단위가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그래서 지금 87,859 바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ls-l bin user라는 디렉토리에 대해서 결과를 ls-output.txt 출력을 재지정했습니다. 엔터 키실게요. 자, 우리가 지정한 이 디렉토리는 없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요. 자, 다시 ls-l 해서 ls-output.txt 파일에 대한 파일 크기를 보겠습니다. 자, 앞전에는 8만 바이트, 약 8만 바이트 크기였다가 지금은 바이트가 없죠. 0바이트라는 것은 이 파일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파일 사이즈 0 확인 적어주세요. 파일 사이즈 0 확인. 네. 자, 지금부터 이 파일 사이즈 0이 왜 이렇게 사이즈 크기가 0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파일 사이즈 0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했었죠. ls-l bin user 그 다음에 출력 재지정 ls-output.txt 자, 이렇게 우리가 입력하게 되면은 배시에서 이 디렉토리를 찾습니다. 찾아서 이 디렉토리의 ls 결과를 ls-output.txt 파일에 저장하려고 하니까 얘는 없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서 저장하려고 하니까 해당 디렉토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기호가 어떤 의미가 나냐면 overwrite, 덮어씌게 됩니다. 즉, 요 기호 출력 재지정 기호를 하나만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지정된 이 파일에 기존의 내용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내용이 overwrite, 덮어쓰기가 되겠습니다. 덮어쓰기.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ls-l 유저 빈 해서 ls 다시 output.txt 자, 엔터 키 치고요. ls-l ls output.txt 파일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사이즈 0입니다. 앞전에는 0였었죠. 지금 보게 되면 다시 87859입니다. 자, 다시 이 명령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ls-l user bin 그 다음에 출력 재지정 기호 ls-output.txt 자, 다시 사이즈 확인. 크게 바뀐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내용 다 씌우고 오버라이트 하기 때문에 자, 파일 사이즈 크기 변화가 없죠. 파일 사이즈 크기 변화가 없습니다. 자, 클리어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능이 제공되느냐, 파일에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남겨두고 새로운 내용을 이어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출력 재시전 기호를 하나 더 적습니다. 그래서 출력 리다이렉션을 나타내는 기호를 연이어서 두 개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엔터 키 치겠습니다. 자, ls-l ls output.txt 라고 입력하고 엔터 키 치게 되면 파일 사이즈가 아까 약 8만 바이트인데 2배가량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우리 교재에서는 이어쓰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이어쓰기라고 적어주세요. 이어쓰기. 자, 여기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교재 5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두 번째 음량 박스 아래에 있는 문단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음량 박스 실행 결과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bin /user란 디렉토리를 입력했기 때문이다. 자, 하지만 왜 오류 메시지는 ls-output.txt 파일에 아닌 화면에 표시되었냐? 자, 그 다음 바로 잘 만들어진 다른 유닉스 프로그램들처럼 LS도 오류 메시지를 표준 출력으로 전송하지 않고 표준 오류로 전송하기 때문이다. 표준 오류가 아닌 표준 출력만을 재지정했기에 오류 메시지는 여전히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즉, 표준 오류도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표준 출력과 같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표준 오류도 재지정하는 방법을 다룰 것이다. 그 전에 출력 파일을 좀 더 살펴보자. 자, 결과 보시면 이 파일 사이즈 0입니다. 자, 세 번째 음량 박스 밑에 문단. 자, 현재 파일 크기는 0이다. 그 이유는 출력 리다이렉션 연산자로 출력 방향을 지정할 때 목적 파일은 항상 처음부터 다시 작성되기 때문이다. 자, 믿어주세요. 그 이유는 출력 리다이렉션 연산자로 출력 방향을 지정할 때 목적 파일은 항상 처음부터 다시 작성된다. 자, 목적 파일 다운을 치시고요. 실습 과정에서 이 목적 파일은 바로 위에 음량 박스에 나와 있는 ls-output.txt 파일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목적 파일은 ls-output.txt 파일입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ls 명령어가 아무런 결과를 만들지 못했고 단지 오류 메시지만을 만들기 때문에 리다이렉션 명령은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쓴 뒤 오류 때문에 중단되어 잘린 현상이 생겼다. 자, 밑줄칩니다. 리다이렉션 명령은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쓴 뒤 오류 때문에 중단되어 잘린 현상이 생겼다. 잘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언제든 파일을 잘라낼 필요가 있을 때 가로입니다. 새로운 빈 파일 만들 때 다음 같은 트릭이 사용됩니다. 자, 볼까요? 저는 화면 바로 보겠습니다. 자, 화면 초기하고요. 자, 명령 없이요. 바로 출력 리다이렉션 기호를 적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을 적습니다. ls-output.txt죠. 자, 엔터 키 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파일의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0이죠. 여기는 사이즈가 있다는 것은 이 파일에 아무런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파일의 내용을 지울 때 또는 초기화할 때 이런 트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원치 않는 파일 내용 삭제하면 복구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스템 관리자들은 중요한 파일들은 백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응용 박스 봤고요. 네 번째 응용 박스 봤고요. 바로 밑에 문단 볼게요. 명령 없이 이 다이렉션 연산자만을 사용해서 기존 파일을 분리하거나 새 파일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파일을 덮어 쓰는 대신 출력할 내용 파일을 이어서 작성할 수 있을까? 자, 이를 위해서 출력 리다이렉션 기호를 연이어서 2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응용 박스 보시게 되면 자, ls-l user bin 출력 리다이렉션 기호 연산자 2개 이어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명 명시하고요. 자,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자, 이 연산자를 사용하면 파일에 이어쓰기가 가능해진다. 우리 좀 전에 실수 배웠죠? 자, 밑줄 칩니다. 출력 재지정 기호 2개를 연이어서 사용하면 파일에 이어쓰기가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면 출력 기호 연산자를 사용한 것처럼 파일이 생성된다. 자, 그래서 이어쓰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출력 재지정 기호를 연달아서 적었어요. 그 다음에 파일명이 나오는데 그 파일명, 그 파일이 없으면 그 파일명으로 해서 새롭게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새롭게 생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분에 시작하겠습니다.